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로는 117쪽이고요. 고려 사회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고려 시대를 총 4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그 4시기 중에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문벌 귀족은요, 처음에는 호족에서 중앙 귀족으로 진출한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 했죠. 이 호족들이 원래는 신라의 부패한 정치상, 신라의 혼탁한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칼을 들고 나섰고요. 그들이 이후에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개혁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게 됩니다. 특히 문벌귀족들은 앞서 말했듯이 공음정과 음서제를 통해서 대대손손 자신들의 특권을 물려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그래서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문벌귀족들도 원래는 이러한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호족들로부터 나온 세력이었으나 이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토지를 빼앗고요. 신라 시대와 비슷한 신라 말의 상황과 비슷한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 시점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문벌 귀족과 대립을 하면서 사회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럼 이 두 번째 시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의 부패가 계속되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830쪽 보면요. 830쪽 왼쪽 위에 보면 이자겸의 딸과 고려의 왕들이 결혼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한 그림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이자겸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16대 예종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고요. 자신의 딸과 사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던 17대 인종, 즉 자신의 손자에게 또 자신의 딸을 2명이나 시집 보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자겸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요. 인종이 이러한 모습에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했는데 이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면서 고려 사회에 그러한 문제점이 한번 터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었다. 묘청은요, 기존의 문벌 귀족 세력들이 개경에서 권력을 가지고 고려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면 묘청을 비롯한 새로운 세력들은 이전에 서경 출신 세력이고요. 이 서경 출신 세력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출신이다 보니까 개경 세력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금나라가 고려에 요구하는 4대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고 서경에서 다시 봉기하여서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문벌 귀족 중의 하나인 김부식에게 제압되면서 고려 사회는, 즉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나타난 게 바로 무신 정권입니다. 자, 교과서 107쪽에 보면은 이자겸의 화려한 생활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황태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거나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 여기서 절이라는 거는 무슨 절이라는 거는 황제의 생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황제급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자식들이 큰 집을 경쟁적으로 지었으므로 온거리에 그들의 집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 다음에 이자겸의 아들들도 이자겸과 비슷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화려한 생활들은 이렇게 고려사에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문들이 국가의 특권을 독점하면서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이 된다. 또한 이러한 문벌 귀족 가문들은요, 왕실과의 혼인 또한 문벌 귀족과 문벌 귀족 간의 혼인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계속 독점해 갔으며,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으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묘청이 서경춘도 운동을 들고 나왔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8쪽을 보고요.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8쪽. 일단 묘청과 김부식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은요, 고려는 이제 썩은 물이다, 고인 물이다. 우리 고려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 다시 예전처럼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저기 있는 저 건방진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또한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이제 개경의 수도로서의 힘은 많이 쇠했다. 우리가 다시 서경으로 옮겨서 이전의 고려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문벌 귀족의 병약한 모습, 문신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가자라고 주장했다면, 김부식은 야, 저기 있는 금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중국의 송나라를 박살냈었다. 우리가 지금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나라에게 대응했을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입을 것이냐. 우리가 외교에서 실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묘청과 김부식의 주장이 굉장히 반대로 갈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묘청의 주장은 그 썩어가는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네. 이후에 신채호라는 역사학자는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우리 역사가 사대주의로 전락했고, 이 조선이 이렇게 힘든 역사적인 일제강점기를 겪는데 그 시작점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채호는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1000년내 우리나라 역사 1000년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기도 하였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현대사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신채호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이자겸의 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벌 귀족 사회가 개혁되지 않자 무신정변이 일어난다. 당시 무신들이요, 굉장히 문신들에 비해서 지위가 낮았어요. 아무래도 문벌 귀족 사회다 보니까 문신들의 지위나 대우가 굉장히 형편없었다. 또한 이때는 하층 군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게 가 있었고요. 의존과 문신의 노골적인 무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신 집단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신들이 고려 전기에는요, 이렇게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들이 많은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공은 자신들이 세웠는데 왜 고려의 특권들은 문벌 귀족이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세력 간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정중부와 이의방이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유원지에 행차한 것을 틈타서 정변을 일으켰고 이때 무신정변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무신 집권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고 했죠.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우리는 고려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신정권이 수립되고요. 처음에는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의 26년간 굉장히 왔다 갔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최충원이 집권함으로써 60여 년간 최씨 정권이 계속되고 이 시기 상대적으로 고려 사회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최충원은요, 기존의 무신들과는 다르게 교정도감을 설치해서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자신을 호위하기 위한 도방이라는 특수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다.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는요, 최충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정방이라고 해서요, 관리의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군사기구로서 삼별초를 조직하면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 교정도감과 정방이요, 최씨 정권을 이어가는 특별기구로 역할을 하였다. 네,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대장군 이소응을 불러서 오병수바퀴, 오늘날로 치면 태권도 겨루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소응이 대장군이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지금 육군 참모총장급을 데려다가 저기서 태권도 겨루기 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소응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수바퀴에서 패하게 돼요. 그랬더니 문신이었던 한례가 갑자기 와서 오늘날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 뺨을 때리더니 이송을 가지고 막 조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도 여기에 가담하면서 무신 입장에서는 야,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저렇게 돼? 이거 우리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신 정변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으로는 이 보현원에서 이런 얘기도 있대요. 보현원에서 이 문신들과 의종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에 취해 있는데 이 보현원에 행차하는 보현원에 행차할 때 호위하였던 그 군인들에게는 밥을 굶겼대요. 그래서 사람이 밥 굶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예민해지지? 그러면서 이 하급 군인들이 이 무신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밥 먹을 때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 밥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역사에서 항상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한 그 보현원 사건은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문신이 무신을 멸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의 문제점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크게 터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문벌 귀족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지 않고 이렇게 무신정변을 통해서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고려 사회의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어 갑니다. 단지 그 전에는 문벌 귀족이 특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특권이 무신들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나마 문벌 귀족들은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는 따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신들은 행정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수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무신들은 농장 확대도 문벌 귀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행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신정변 이후 고려 사회가 한층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벌 귀족을 그대로 놔두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개혁 계층인 신진사대부가 형성되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자, 정변 이후 집권층이 무신으로 교체되고 오히려 농장은 더 확대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진사대부 계층이 형성되면서 또 한 번 고려를 개혁하기 위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자, 이래서 어떠한 문제를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문벌 귀족의 문제는 그 시기에 개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변이라는 방식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자 이 문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결국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피하게 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커져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시기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농민과 천민이 저항하게 됩니다. 무신정변 자체로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 무신정변 집권자들 출신을 보면 중간에 천민이나 노비 출신도 종종 보이거든요. 자, 야, 저렇게 천민이나 노비 출신도 저 국가에 대장 자리에 오르는데 우리라고는 왜 못 오르겠냐? 라고 해서 이런 농민과 천민들이 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 무신들이 문벌 귀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도 보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효심과 김삼이의 난이 있는데요. 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요. 신라 부흥 운동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야, 저 고려는 다 됐다. 다시 우리가 신라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부흥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었다. 또한 수도였던 개경에서는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같은 노비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 결과 하층민의 의식이 성장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 오기도 한다. 교과서 121쪽에는 만족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장군과 재상이 어찌 다르겠냐.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 태어나는가.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노비 출신이었던 만적이 세상을 바꿔보고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네, 이러한 하층민들의 봉기는요. 하층민들의 의식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오는 변화의 시발점, 첫 발걸음이 된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121쪽 내용 정리 쏙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21쪽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정리 쏙쏙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